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공약 경쟁은 치열할수록 좋지만 문제는 돈 쓰는 공약,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선심성 공약이 너무 많다는 건데요. 이른바 지름신이 강림한 것처럼 쏟아내는 총선 공약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돈 쓰는 공약. 공약이라는 게 원래 돈은 들어가죠. 예.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살펴보시기에 총체적으로. 예, 지금 뭐 여야 막론하고 지금 저출생, 어르신 대상 복지 사업, 사회 간접 자본을 짓겠다는 공약 등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같은 분야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고요. 예.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막대한 돈은 들어가는데 예.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 지금 공통적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 한번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까요? 하나하나? 예. 아무래도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저출생이다 보니까요. 저출생 관련해서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자하는 공약을 갖다가 경쟁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출생 대책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예. 출생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셋째까지 낳게 되면 예. 원금을 전액 감면을 해주겠다 예. 하고 뭐 분양 전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8에서 17세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저출산 패키지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요. 비용만 자체 추산으로 28조 원에 달합니다. 28조 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질 수 없겠죠. 그래서 예. 경쟁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공약으로 맞불을 놨는데요. 초중 고교생에게 연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뭐 늘봄 학교를 무상화하고 아빠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이게 어떤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이런 공약들은요. 예. 지금 우리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때 예. 두 가지로 재정 지출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 지출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량 지출인데요. 예. 의무 지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에 의해서 정해져서 무조건 지출이 돼야 되는 예.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 지출이라는 것이 대부분 의무 지출에 들어가는 예. 항목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의무 지출을 막 약속을 해놓고 네. 실제로 이게 총선이 끝난 다음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너네들이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법이 통과가 돼서 이게 공약대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매년 의무적으로 이 28조라든지 1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점점 의무 지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요. 지금 올해만 해도 의무 지출이 전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때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서요. 뭐 경기 침체에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싶어도 정부가 마음대로 더 이상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너무 들어가서 문제지. 저출산 대책, 예. 간병비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는 한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상 예. 어떻게 예. 해야 되나요,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이런 공약을 막 경쟁적으로 지금 보면 야당에서 먼저 지금 28조 원의 저출생 대책을 내놨더니 예. 뭐 여당도 질 수 없다고 10조 원 규모로 내놓고 뭐 철도 지하화도 뭐 여당에서 먼저 내놨더니 야당에서도 뭐 80조 원 규모로 내놓고 예.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막 내놓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철도 지하화나 GTX 같은 SOC 개발 공약도 여당하고 야당이 경쟁적으로 말로는 뭐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면서 예. 지상의 개발권을 갖다가 민간 기업에게 넘겨주면 그거를 이용해서 민자 유치가 가능하다라고 예. 제시를 하는데요. 예. 사실 뭐 서울에 번화한 곳이 아니고서는 지상을 개발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지하화를 할 돈이 충분히 조달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예. 민자 유치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80조 원에 달하는 이 뭐 지하화 계획이 야당 추산에서 8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예. 있는데요. 이게 민자 유치로 가능할 것이냐 이것도 의심이 가는데 이렇게 예. 경쟁적으로 막 내지르기식으로 공약을 하는 것이 유권자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과연 진짜 믿을 수 있는 공약인지 예. 의구심이 들고요. 예. 더 하나 또 우려되는 점은 대부분의 이런 의무 지출 비중을 늘리는 복지 공약이라는 예. 것은 나중에 미래 세대들이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미래 세대들은 지금 투표권조차 없는 미래 세대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과연 현재 유권자분들이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여야가 내놓은 공약대로 만약에 된다면 돈이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드는 건가요? 이게 전체를 다 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여야의 주요 공약을 갖다가 재정소욕을 추산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주요 복지 공약은 약 연간 43조 원이 중장기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놓은 주요 공약은 약 28조 원이 들 것으로 매년 이제 추정이 되고요. 여기에는 철도 지하화 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야당 같은 경우는 80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뭐 민자 유치를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이게 모든 총선 공약이 다 발표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추가적으로 공약을 청년 공약이다, 뭐 여러 다른 교육 공약이다 이런 게 발표가 되니까 여기에 들어간 재원들은 추가적으로 또 더해질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보시기에 어떤 선거 국면에서 이런 식의 어떤 공약 또 여기 보면 돈이 들어서 그렇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약도 상당수 그렇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실효적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인구도 감소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세금도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정된 재정 내에서 가장 시급한 것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공약을 걸 때도 뭔가 우리가 입증된 메커니즘이 있는 것, 그러니까 증거 기반한 공약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순서대로 우선순위, 그다음에 증거에 기반한 공약을 거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데 정당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정당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그걸 바라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정당에서 정책을 개발할 때 좀 더 정당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공약을 서로 경쟁적으로 내거는 게 보면 이 발표하는 게 보면 철도 공약 같은 경우도 먼저 국민의힘에서 뭐 경기도 수원역 성균관대역, 서울 영등포, 대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더니 얼마 있다가 뭐 야당에서도 여기에다가 더해서 뭐 대구, 광주, 뭐 전국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이러면서 여당에서 뭐를 발표하면 야당에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발표하고 뭐 야당에서 먼저 뭐를 발표하면 여당에서 플러스 알파로 뭘 발표하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가능성 상황이거든요. 재원 마련 방안을 같이 발표하게 의무한다. 뭐 이런 방안은 어떤가요? 그런 것이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한데요. 그런 거를 의무화하려면 사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여야 정치권에서 그것을 합의해서 자기 발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아까도 계속 여쭤봤지만 여기서 저출산 대책, 간병비 이게 돈만 있으면 좋은 제도 아닙니까? 문제는 돈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돈이 특히 지금부터 미래사회라는 것이 어차피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노령화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정부 지출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세금의 문제도 거둘 수 있는 건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현재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되게 가파르거든요. 예. 지금 보면 연평균 복지 의무 지출이 7%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보면 올해는 최근에 발표한 KDI에서 전망에 따르면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복지 지출은 7% 증가하고 있는데 예. 경제 성장률이 2.2% 증가하는 걸 그렇습니다. 보면 복지 지출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예.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예. 그러려면 지금 복지 의무 지출을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시급한 것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정말 취약계층 위주로 복지 지출을 좀 구조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도요. 지금 뭐 감세 정책도 예. 많이 남발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감세 정책 중에는 예. 일부는 사실 검증된 메커니즘이 있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감세가 있는 반면에요. 또 다른 일부는 사실 저런 감세를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부분을 것도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어서 예, 예.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돈이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최고인데 예. 경제 성장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복지 지출을 자꾸 약속해서 문제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경제 성장이 정체돼 있고 복지 지출은 해야 된다면 예.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요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부자감세 얘기도 많이 하고요. 예. 그럼 거둘 수 있는데 무리가 없는 부분은 거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최근에 여러 가지 감세 논쟁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그래서요? 예.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원래 예정된 대로 그래서요.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것은 상관이 없으나 예. 증권거래세를 원래대로 인하를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한국의 단기 투자 위주의 거래 관행 때문이라고 보고요. 예. 단기 투자 위주의 거래 관행이라는 게 지금 증권 투자 관련된 과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과세 체계 자체가 단기 투자를 지금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갖다가 많이 낮춰주는 식의 양도소득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증권에서 배당소득에는 과세를 하지만 양도소득은 대주주 이외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만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양도소득만 추구하게 되고요. 증권 투자자들이. 그리고 단기 투자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는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 지금 제도기 때문에 그거를 폐지를 하고 선진국처럼 장기 투자 시에 획기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낮춰주는 식의 새로운 양도소득 과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세수가 또 감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권거래세 인하를 갖다가 중단을 해야지만 금융투자소득세로 원래 걷어들이기로 했던 세수 결손을 갖다가 보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계속 인하하는 것은 세수 결손 우려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복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아까도 여쭤봤지만 경제 성장을 시킬 수 있으면 최고고 그게 안 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데 중에 무리가 없는 쪽에서 세금을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감세 기조로 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자꾸 여쭤보고 예를 들어 상속세도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좀 부담이 큰 제도인데 그것도 너무 낮추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방금 금융투자세 설명하셨고 기업 법인세도 좀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좀 돈이 굵직한 그러니까 상대적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너무 쉽게 깎아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상속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유산 취득세로 전환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 같은 경우는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지금 최대 주주의 가산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최고로 높은 수준이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높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높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감당을 못할 경우에는 주식으로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납으로 받은 주식을 갖다가 처분을 못 해가지고 국고에 환수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제대로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세금을 못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상속세를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걷어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문제는 세율을 뭐 지금 세율이 높아도 그걸 제대로 국고에 환수가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예.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예. 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최고세율 같은 경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를 하게 되면 실제로 뭔가 기업의 투자가 인하하기 전보다는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종업원 2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소위 말하는 증거를 기반한 정책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랑 뭐 투자 증가를 위한 효과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정책은 뭐 그래도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세금을 더 끌어온다면 예. 어느 부분에 더 끌어와야 되나요? 지금 뭐 세금을 현재로서 더 끌어온다고 하면 세금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흡연율이 지금 3년 연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담배에 묻는 세금 같은 경우는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예. OECD 뭔가 평균 수준 최소한 한 갑에 8,000원 정도로 담배 값이 될 수 있게 올리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또 혹시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예. 사실 뭐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특히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예. 있는데 우려되는 시간은 부분 거의 중에 다 하나는, 됐거든요. 예, 거의 예. 됐는데 예.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 지금 가계부채 관련된 정책이 예. 사실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이거를 저는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계부채를 갖다가 슬슬 줄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경상성장률 아래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 한편으로는 이 DSR 여기까지 시간이 여기까지 예.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